요즘 자연에 가까운 집을 만들기 위해 친환경 자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자재를 쓴다고 다 친환경 주택이라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친환경 주택은 자재는 물론 설계와 시공 과정 그리고 폐기 단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생태적 개념을 적용한 친환경 주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연 환경의 보전, 쾌적한 주거 환경의 확보가 중요시되면서 친환경 주택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친환경 주택의 기본 개념은 설계와 시공부터 폐기까지 건축물의 생애 주기 중에 발생하는 환경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건축가의 철학에 따라 자연스러운 조형의 멋을 품고 있는 이 주택은 나무의 질감을 그대로 살린 내부 건축 자재가 돋보여 자연의 향취와 아름다움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우선 자연 훼손을 최소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훼손이 되면 이미 친환경적인 것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고, 친환경적인 소재를 잘 선택하는 것도 건축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구성을 잘해야 되겠죠. 황토가 섞인 흙벽을 그대로 둔 것이나 자연이 한눈에 들어오는 커다란 창, 나무로 마감한 바닥은 실내에서도 자연이 살아 숨쉬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해주는데요. 예스럽고 운치 있는 가구와 소품들도 친환경 주택의 매력을 한층 더해주는 요소입니다. 앞으로 친환경 주택은 굉장히 많이 지어질 거고 또 미래지향적인 건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친환경 주택은 굉장히 좋은 건축이고 좋은 구성을 한 건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틀림없이 굉장히 활성화될 겁니다. 개발 중심적인 발전에 대한 생태적 한계를 극복하는 건축의 대안. 후손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을 전하는 친환경 주택은 미래형 주거 문화의 본보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건축 기술은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건축 자재 기술 덕분입니다. 국내 건축 자재의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시회 현장에 허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의 한 단열재 기업 부스입니다. 기존의 단열재와는 달리 적은 부피로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고성능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이 단열재는 식품 첨가물로도 사용되는 흉드 실리카를 주 원료로 하기 때문에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흉드 실리카는 가열 분해를 통해 표면적이 크고 입자가 고운 상태로 만든 실리카로 페인트와 건조제, 접착제 등에 널리 사용됩니다. 지난 2010년 국내 단열재 중 최초로 녹색 기술 인증을 취득한 바 있으며 이달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우수 건축자재로 추천돼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기존 단열재 대비 8배 이상의 열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얇은 두께로도 높은 열성능을 낼 수 있는 단열재입니다. 난방비 절감을 위해 적정 기술로 완성된 온수기는 아침에 해가 뜨면 스위치를 켜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입니다. 구조는 복잡해 보이지만 그 원리를 공부해서 알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이재열 씨는 말합니다. 햇빛 온수기는 겨울철에 사용하기 때문에 부동액을 사용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지벨판 안의 파이프에서 따뜻해진 부동액이 온수통을 통과하면서 열기를 배출해서 온수 저장 탱크에 있는 차가운 물이 데워집니다. 이재열 씨 집에는 햇빛을 이용한 햇빛 온풍기도 있습니다. 지벨판에서 받아들인 태양열 효율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대한에너지로 좋은 적정기술 제품입니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면서 공기가 움직이는 대류 현상이 핵심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온풍기인데 아래로 찬바람이 들어가서 따뜻해지면 위로 이렇게 자연순환하는 방식. 난방기구이지만 여름철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방을 더 이상 하지 않을 때 저렇게 막고요. 바깥쪽에 출구가 있거든요. 그걸 열어놓으면 내부의 공기를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일종의 환풍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름에 탁해진 공간의 공기들을 밖으로 빼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름철에는 윗부분 구멍을 막아 실내의 더운 공기를 밖으로 빼내는 환풍기 역할을 하고, 겨울철에는 반대로 윗부분 구멍을 열어놓으면 태양열로 데워진 공기가 집안을 훈훈하게 해줍니다. 하루에 오가는 인구가 25만 명으로 스톡홀름에서 가장 붐비는 장소인 중앙역에 쉴 새 없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바로 이곳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숨어 있습니다. 행인들의 체온, 커피 한 잔, 기차가 내뿜는 열기, 하루 종일 열을 내뿜는 스톡홀름 중앙역을 식히기 위해 거대한 냉방장치가 가동됩니다. 마치 냉장고의 뒷면이 뜨거운 것처럼 냉방장치에서는 엄청난 열이 뿜어져 나옵니다. 스톡홀름 중앙역에서 나오는 이 열은 어디로 갈까요? 세계 최초로 한 빌딩에서 다른 빌딩으로 열을 옮기는 에너지 재활용 시설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스톡홀름 중앙역에서 발생하는 열은 펌프와 파이프를 통해 150m 떨어진 다른 건물로 이동하고 이 열을 이용해서 호텔에 물을 데우고 난방을 합니다. 다른 건물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하는 신기술로 이 빌딩은 에너지 비용을 70%나 줄일 수 있었습니다. 스웨덴 정부가 21세기 친환경 도시의 본보기로 야심차게 건설한 한마르비. 건설 단계에서부터 스웨덴의 에너지 절약 기술이 총동원됐습니다. 주민들이 따로따로 분리된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면 지하에 설치된 파이프를 통해 쓰레기들이 강력한 공기 압력을 타고 옮겨져 각각 다른 저장고로 모이게 됩니다. 분리수거와 운송을 자동화해서 비용을 줄이고 체계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곳 건물의 유리는 모두 3중창으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했고 이른바 그린 지붕을 설치해서 태양열을 최대한 이용합니다.